2장입니다. 자왈 시 300에 이러니 폐지하니 왈 사무사라. 워낙 유명한 말인데 시 300을 한마디로 이 패자 덮으면 한마디로 커버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무사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 300편을 한마디로 딱 사무사로 정리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거는 이제 시 비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치 않은 게 뭐냐면 시 300을 사무사라고 하는 윤리적 언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를 윤리적 측면에서 이제 가늠을 한 거예요. 공자가 볼 때는. 근데 윤리라는 게 단순히 뭐 정치, 경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근본 토대로서의 윤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윤리적으로 읽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이상해지면 약간 도덕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먼저 시가 나왔죠. 앞에서 이제 그 자공, 사야, 너와 더불어 시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시가 나왔는데 이때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 300, 그러니까 시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300편이 시경이 묶여 있는데 논어에도 그렇고 다른 지금 남아있는 자료에 보면 시경에 들어가지 않은 시들 그걸 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시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당시에 수업으로 쓰던 그 시는 지금의 시라고 전해지는 거와 완전히 아니지만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가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가 아니에요. 시는 정확히 말하면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가사만 남았죠. 노래. 그때는 흔적이 좀 남아있을 싶은데 그래서 노래라는 거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가 좀 수월을 했죠. 여하튼 시를 공부하는데 그 시를 내가 볼 때 한마디로 다 사무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사무사라는 말을 두고 이제 논점이 아주 쟁점이 많이 생겼죠. 첫째는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무사라는 그 말 자체는 그 노송이라고 하는 시경의 편명인 노송의 경이라고 하는 그 시 제목이 있어요. 이 경이 이제 말농장이죠. 말농장에서 말이 이제 다니는 걸 보고 멋진 모습을 이제 읊은 게 이제 경이라는 시인데 여기 사무사라는 가사가 나오니까 첫째 의견은 이 경편에 나오는 가사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와 관련이 있다. 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시하고 별로 관련이 없이 공자가 그 말만 겹쳤을 뿐 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2장 두 번째 시와 관련이 없다는 거를 이제 좀 더 연장시키면 전형적인 시이기 단장취가 될 수가 있겠죠. 원시를 먼저 보자면 원시에서는 이 사가 사실 어사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가 되겠죠. 무사. 그러니까 이제 사자도 우리는 사특하다, 뭐 나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사자는 시의 본의대로 해석하자면 어떤 결정, 플로예요, 플로. 그러니까 말이 모양이 너무 훌륭하고 달리는 모습이 완벽해서 요만큼의 흠을 잡을 수도 없구나 그랬을 때 사무사라고 이제 감탄스러운 말을 내뱉은 거란 말이죠. 이거를 시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그 의견 전에 참 시에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이 시가 원래 뜻이 우리가 말을 인간이 길들일 때에는 채찍질을 하고 곱비를 죄고 이때는 이제 등자가 없었기 때문에 등자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곱비가 죄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잘 달리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숱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 경로를 그대로 가야 하는 게 인간다움의 길이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은유로 해석하면 그거에 맞게 사무사로 읽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의견도 뭐 타당한데 두 번째는 시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사를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사, 사특함이 없다, 나쁜 게 없다. 시에는 나쁜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시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
그러니까 사고나 철학 이전에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철학적 사고는 나중에 붙는 것이고 그 인간의 감정 상태를 노래하는 것을 봐서 순수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보면 무사라고 봐도 이 감정이 순수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우린 거를 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서 사를 해석하느냐 사를 해석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또 하나는 시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 이 문제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것이 그 공자가 시를 보는 어떤 윤리적 관점, 그것이 삶과 연결되는 것, 이것은 두 개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옛사람들은 그 시를 짓는 사람이나 뭐 읽는 사람이나 시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언어로 표현한 것이고 그 특히 이제 작가, 시 쓰는 사람은 그 자기 마음의 순수한 마음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9세기 낭만주의 시 작가들의 견해 아주 흡사한 견해인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사무사러 갈 때 무사라는 말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되냐면 사무사라는 게 첫째 지은이의 마음에 사특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들의 시를 읽는 독자들이 그 사특함이 없는 상태를 받아들여 자기도 모르게 정화가 되는 건지에 따라 논의가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 것이냐 작사의 마음이냐 이거에 따라 이제 또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자가 이게 최초의 발설인데 예술의 기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예술의 기능, 예술의 역할에서 말들이 아주 많은데 그거를 가장 깊이 생각하고 최초로 발설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준 게 이 장이기 때문에 이 장이 뭐 단순히 문학 비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기능이 어떤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져준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 지금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